야 근데 왜 ISA에서 S&P 500 넣어야 돼? 라고 하면 답변이 어려워. 좋다고 했는데 뭐가 좋은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 우리들의 일반 계좌에선 얄짤없이 야 너 500 벌었더라? 라고 하는 거야. 무슨 3천만 원 벌어가지고 30만 원 떼는 게 아니라 200만 원 벌었는데 거기 30만 원 떼는 거야. 일반형 기준으로 200만 원까지 심지어 비과세예요. 그러니까 돈을 안 내. So nice, you know? 자 여러분 이제 진짜 숫자로 보여드릴게요. 제가 3년 동안 ISA에서 S&P 500 ETF 투자해봤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고 계산해볼게요. 3년 뒤 나는 7,035만 원을 가지게 됩니다. 점프님 ISA 3년 지났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질문에 대한 정답을 알려드리려고요. 선택지가 무려 3가지나 있습니다. 김짬부. 안녕하세요. 짠소리 부자의 김짬부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정말 종결 영상입니다. ISA 계좌로 S&P 500 사세요 라고 했는데 이 문장 자체가 너무 폭력적이야. ISA, S&P 500 이 자체가 너무 어렵게 느껴지잖아요. 심지어 그냥 사라고 해서 사긴 했는데 누가 물어봐. 야 근데 왜 ISA에서 S&P 500 넣어야 돼? 라고 하면 답변이 어려워. 좋다고 했는데 뭐가 좋은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 돈이 뭔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절세 개념이니까 세금 얼마 내야 되는데 얼마를 덜 내길래 이득이라고 하는 거지? 하라는 대로 하긴 했는데 뭐가 뭐지? 그리고 이거 3년 동안 들고 있어야 된다는데 그럼 3년 뒤에 내 계좌와 S&P 500은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복잡한 게 너무 많잖아요. 저라도 처음에 그런 말을 듣는다면 너무 머리가 아플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저 오늘 목 앞을 작정하고 딱 16분만 ISA 계좌로 ETF 사기 요거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친구한테 가서 설명할 수 있을 만큼 제가 이해시켜 드릴 거니까요. 도대체 뭐가 얼만큼 이득인 건지 계산도 다 해드릴 거니까요. 노트 펴고 오늘 진짜 제대로 한번 공부해봅시다. ISA 마스터 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럼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저 진짜 큰 힘이 됩니다. 진짜로. 첫 번째 ISA가 도대체 뭐냐? 여러분 기본 개념 빠르게 짚고 넘어갈게요. ISA는요 Individual Saving Account의 줄임말이에요. 우리말로 하면은 개인 종합자산 관리 계좌인데 쉽게 말하면 세금 할인해주는 만능 투자 통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만능이냐? 하나의 계좌에서 예금도 할 수 있고 펀드도 살 수 있고 ETF도 살 수 있고 주식도 살 수 있거든요. 그럼 일반 증권 계좌랑 뭐가 다른 거예요? 당연히 세금이 다릅니다. 절세. 이 계좌에서 번 돈에 대해서는 세금을 안 내거나 엄청 할인을 해줘요. 이게 ISA 계좌를 만들어야 되는 이유 진짜 핵심이거든요. 세금 혜택은 총 3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 혜택은요 비과세입니다. ISA 계좌 일반형은 이 안에서 번 돈의 200만 원까지, ISA 계좌 서민형은 400만 원까지 세금을 한 푼도 안 내요. 예를 들면 2천만 원 넣었는데 거기 10% 수익이 나가지고 200만 원인 거죠. 그걸 매도했어요. 그럼 200 번 거잖아요. 그럼 원래 일반 계좌에서는 그 200에서 15.4%의 세금을 내야 돼요. 30만 8천 원이 세금으로 나가는 거. 30만 원 너무 아깝잖아요. 무슨 3천만 원 벌어가지고 30만 원 떼는 게 아니라 200만 원 벌었는데 거기 30만 원 떼는 거야. 근데 ISA 첫 번째 혜택 비과세가 있기 때문에 일반형은 200만 원까지 비과세 세금 안 내고 서민형은 400만 원까지 벌어도 세금 안 낸다. 두 번째 혜택은 분리과세입니다. 근데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ISA 계좌 일반형 기준으로 번 수익이 200만 원이 넘으면 어떻게 돼요? 300만 원 벌면 어떡해요? 그러면 비과세 한도가 넘는 수익, 즉 200만 원이 넘은 100만 원에 대해서는요 9.9%만 내면 됩니다. 원래 일반 계좌 얼마나 그랬죠? 15.4%. 이것도 ISA 계좌에 엄청 큰 혜택이에요. 만약에 ISA 계좌에서 1억을 넣어서 10%가 오른 거예요. 와우. 그럼 매도를 했어. 얼마 수익이죠? 1000만 원 수익이잖아요. 근데 ISA 계좌에서는 일반형 기준으로 200만 원까지는 세금을 일절 안 매긴 비과세고요. 거기서 나머지 800만 원 있잖아요. 그 800만 원에 대해서는 9.9% 세금 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800만 원의 9.9%가 79만 2천 원 정도 나와요. 그 세금만 내면 돼요. 그것도 꽤 큰데요, 짬보님? 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일반 계좌는 더해요. 애초에 내가 번 그 1000만 원 자체에서 15.4%를 떼가거든요. 그럼 얼마요? 154만 원이요. 그러니까 일반 계좌에서 투자한 사람과 ISA 계좌에서 투자한 사람은 똑같이 1000만 원 벌었을 때 74만 8천 원 차이가 나는 거예요. 진짜 미쳤죠? 자, 여러분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세 번째 혜택 나와요. 바로 손익통산인데요. 여러분 일반 계좌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제가 어디서 막 손실이 나도 상관없이 제가 번 돈에 대해서 그냥 가차 없이 세금을 매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A ETF에서 500만 원 손실이 났어요. B라는 ETF에서 500만 원을 벌었어요. 그럼 제가 번 돈이 있나요? 없어요. 500 벌어도 여기서 500 마이너스란 말이야. 근데 우리들의 일반 계좌에선 얄짤없이 야 너 500 벌었더라? 라고 하는 거야. 무슨 소리야? 500 벌긴 했는데 여기서 500 잃어가지고 사실상 내 계좌는 0원이야. 아니야 모르겠고 너 500 벌었으니까 거기서 15.4% 세금 내. 여러분 놀랍게도 실화입니다. 77만 원을 내야 돼요. 난 잃었는데 난 0원인데. 근데 ISA 계좌는 너무 착해. 나의 손해를 봐줍니다. 만약에 내가 A ETF에서 500만 원 손실 났어요. B ETF에서 이번에는 700만 원 이익이 났어요. 전 200만 원 번 거잖아요. 그러면 손익통산 통 쳐가지고 너의 200만 원에 대해서 너의 손익통산된 그 금액에 대해서만 세금을 매길게 인데 여러분 200만 원? 일반형 기준으로 200만 원까지 심지어 비과세예요. 그러니까 돈을 안 내. So nice, you know? 자 여러분 제가 계속 일반형, 서민형 하니까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ISA 계좌 유형은 너무 간단해요. 요 표 딱 하나만 보시면 됩니다. 부붐. 일반형, 서민형 이렇게 나뉘어요. 일반형은 19세 이상 누구나 만들 수 있고요. 서민형은요 총 급여 5천만 원 이하 근로자 또는 프리랜서나 알바하시는 분들은 연애 종합소득 3,800만 원 이하면 됩니다. 아까 말했던 비과세, 너가 번 돈에 대해서 세금 아예 안 매길게 라는 게 일반형은 200만 원이고요. 서민형은 400만 원. 연간 납입 한도는 1년에 2천만 원을
똑같습니다. 의무 가입기간 총 납입한도 다 똑같아요. 너무 쉽네 라고 생각하고 그냥 가입하려고 하는데 또 갑자기 복잡해져요. 유형이 나오는데 이번에는 중개형, 신탁형, 일임형 중에 선택하래. 어려울 거 없어요. 그냥 중개형 하시면 됩니다. 표 보시다시피 특징하고 투자 가능 상품 뭔지 깔끔하게 좀 정리를 해놨는데요. 왜 중개형 해야 되냐면요. 미국 S&P 500이나 미국 나스닥 100 같은 거 있잖아요. 여기에 직접 투자할 수 있습니다. 신탁형은요, 은행에서 운영하는 거라서 ETF 직접 투자가 안 되고요. 일임형은 전문가가 대신 굴려주는 건데 당연히 전문가가 굴려준다? 뭐가 있겠어요? 수수료가 더 붙겠죠. 결론으로 그냥 중개형 만드시면 돼요. 그럼 두 번째, ISA와 연금저축펀드 도대체 뭘 해야 돼요? 요거 비교해드릴 건데요. 여러분 이게 ISA랑 연금저축펀드, ISA 어려운데 연금저축펀드 막 머리 깨질 것 같죠? 여러분 제가 정말 하나하나 다 설명을 드릴 거고 앞으로 계속 시리즈로 나올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일단은 둘 다 하긴 해야 돼요. 왜냐면 둘 다 절세 계좌라서 우리가 이 혜택 쫙쫙 뽑아 먹어야 되거든요. 근데요, 이 둘은 완전히 좀 다른 목적이에요. 제가 한 표를 보여드릴게요. 보자마자 조금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그냥 쉽게 얘기하면요, ISA는 3년 후에 꺼내 쓸 수 있는 절세 통장이고요. 연금저축은 55세까지 못 꺼내는 노후 준비 통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약간 느낌 오시죠? 선택하는 게 아니라 둘 다 하는 게 가장 베스트다. 근데 우리가 각자의 상황이라는 게 있잖아요. 55세 이후에 인출할 수 있다는 그 연금저축 펀드 솔직히 좀 막막하잖아요. 저도 그래요. 자, 그래서 제가 정리해드릴게요. ISA가 유리한 경우가 있어요. 3년에서 10년 내에 목돈이 필요한 사람, 결혼자금이나 주택자금 같은 게 있겠죠. 그리고 중도 인출 가능성이 있는 사람, 그리고 55세까지 기다리기 너무 길어서 저축할 맛이 안 나는 분들. 약간 저도 그런 파였어요. 그래서 이해가 됩니다. 그런 분들 일단 ISA로 하시고요. 근데 여러분 연금저축 펀드가 유리한 경우는 이런 경우예요. 큰 목돈이 필요한 결혼, 전세보증 같은 일이 일단 대략 조금 일단락 된 분들, 그리고 55세까지 저축 계속 할 것 같은데? 안 뺄 자신 있는데? 하는 분들. 이젠 저도 약간 요런 파죠. 그리고 상황을 봤을 때 내가 55세까지는 10만 원이든 30만 원이든 그냥 매달 저축하듯이 투자할 것 같은데 그냥 이왕이면은 세금 혜택 좀 받고 싶은데? 하는 분들. 그리고 당연히 복리 효과를 제대로 누리고 싶은 분들은 일단 연금저축펀드도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은 이게 혜택이 완전 달라가지고 둘 다 적극 활용하는 사람이 결국 이기는 게임이거든요. 여러분 만약에 55세까지 할 자신이 없어가지고 그냥 일반 계좌로 계속 투자를 하는 분들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만약에 55세가 되어버리잖아요. 되게 억울할걸? 그때 세금 혜택 못 받은 게 진짜 이만큼 차이가 날 거예요. 어차피 55세까지 소액이라도 할 것 같으면 그냥 연금저축펀드에서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ISA로는 3년 주기로 비과세 혜택 챙기고요. 연금저축펀드로는 매년 세액공제 챙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ISA가 만기가 되면 연금저축으로 전환하는 게 가장 최강 조합, 최강 플랜입니다. 이거 제가 뒤에서 더 자세히 설명드릴 거예요. 여러분 지금 머리 너무 안 아프죠? 잘 따라오고 있죠? 세 번째, ISA 계좌에서 S&P 500 투자해야 되는 이유. 여러분 ISA 계좌에서 S&P 500 사세요 라고 제가 말을 하긴 했지만 제가 너무 심플한 게 말한 건 아닌가 제가 매일 좀 반성 중이에요. 더 디테일하게 더 쉽게 말씀을 드릴 건데요. 여러분 제가 왜 S&P 500을 사라고 하냐면 ISA 계좌에서는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이런 거 사는 게 무의미해요. 국내 주식 있잖아요. 일반 계좌에서 해도 비과세예요. 국내 주식 하실 거면 그냥 일반 계좌에서 하시면 되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국내 상장된 해외 ETF, 이게 제가 아까 말했던 세금 혜택을 다 받는 거예요. 아까 말했듯이 일반 계좌에서 국내 상장된 해외 ETF를 사버리고 거기서 내가 수익이 아주 짭짤하게 나가지고 매도를 해버리면 그 매도 금액에 대해서 15.4%를 떼가는데 ISA 계좌에서 국내 상장된 해외 ETF를 투자해가지고 내가 돈을 벌면은 일반형은 200만 원까지 비과세, 서민형은 400만 원까지 비과세, 그 나머지 대해서는 9.9%만 세금 매긴다. 그리고 아까 말했던 또 손익통산, 여기서는 내가 얼마를 잃든 번 돈에 대해서만 보는 아주 무서운 놈들인데 ISA 계좌에서는 아주 착하게도 여기선 벌었고 여기선 잃었구나, 그래 그거 통산해서 너가 번 것에 대해서만 빼갈게 라고 말하는 아주 착한 아이다. 자, 여러분 이제 진짜 숫자로 보여드릴게요. ISA는 매년 2천만 원까지만 넣을 수 있거든요. 2천만 원을 12개월로 나누면 한 달에 167만 원 정도 되거든요. 제가 3년 동안 ISA에서 S&P 500 ETF 투자해봤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고 계산해볼게요. 연수익률 10%로 가정해서요, 3년 뒤 나의 돈은 내가 매달 167만 원씩 S&P 500을 사면 3년 뒤 나는 7,035만 원을 가지게 됩니다. 뿌뿌뿌뿌뿌. 근데 여러분 만약에 그냥 ISA 귀찮아가지고 그냥 일반 계좌에서 넣었어요, 이렇게 해버리잖아요. 세금만 159만 원을 냅니다. 근데 ISA 계좌를 했기 때문에 세금이 완전 달라져요. 만약에 내가 일반형으로 만들었다면 76만 원 차이가 나고요, 서민형으로 만들었다면 96만 원 차이가 납니다. 미쳤죠? 똑같은 상품 투자한 건데 귀차니즘을 극복하고 계좌만 바꿨을 뿐인데 이 정도의 세금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차피 국내 상장된 해외 ETF S&P 500은 미국 나스닥 살 거라면 당연히 ISA 계좌에서 해야겠죠. 네 번째, ISA 계좌 안 만들어도 되는 사람들, 제가 잠깐 보너스처럼 넣는 건데요. 이런 분들은 ISA 계좌 필요 없어요. 첫 번째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말도 어려운데 연간 이자와 배당소득이 2천만 원을 넘으면 아예 ISA에 가입이 안 됩니다. 만들고 싶어도 만들어지지가 않기 때문에 불가능하시긴 한데요. 여러분 이거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주식이나 ETF 내가 매도해가지고 번 돈이 2천만 원이 아니고요, 연간 이자 그거랑 배당소득이 합쳐서 1년에 2천만 원 넘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안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3년 안에 돈 뺄 일이 크게 있을 것 같은 사람들, 결혼이나 전세 보증금 1000단위, 억 단위로 들어가는 일이 있는 분들은 아무래도 ISA 계좌는 3년 전에 빼면 안 돼가지고 그런 분들은 나중에 만들거나 아니면 좀 소액만 넣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국내 주식만 투자하시는 분들, 국내 주식 매매 차익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원래 비과세예요. 원래 세금을 안 내. ISA에서 국내 주식 사도 세금 혜택이 없는 거죠. 저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이런 거 사고 싶어요 라고 한다면 그냥 굳이 ISA에서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해외 주식을 직접 투자하시는 분, 이거 꼭 아셔야 되는데 미국 개별 주식, 애플, 테슬라, 알파벳, 메타 이런
이런 거 있죠. 직접 투자 안 됩니다. 국내 상장된 해외 ETF만 가능해요. 점부님 저는 애플 개별 주식 사고 싶어요. 이런 분들은 ISA 계좌에서 어차피 못 사. 그래서 일반 해외 주식 계좌 쓰시면 되고 그런 분들은 안 만드셔도 된다. 5번째, ISA 개설 시 주의사항. 여러분 중요해요. 진짜 집중하셔야 돼요. 만기 설정하는 탭이 있을 거예요. 그거 최대한 길게 하셔야 됩니다. 만기가 3년이면 3년 후에 딱 자동으로 끝나버리거든요. 근데 만기를 9999년으로 설정을 해버리면 의무기간 지나면 언제든 내가 원할 때 해지가 가능해요. 왜냐면 여러분 3년 뒤에 다 매도하고 이럴 분들은 상관없는데 딱 정확히 그 시점에 내가 사놨던 S&P 500 이런 거 바로 매도를 해야 돼요. 안 그러면은 바로 15.4% 세금을 내야 되는 구간으로 딱 바뀌어버리거든요. 근데 내가 만약 9999로 해놓으면 그때 내가 뭐 연금저축으로 전환을 할지 아니면 일단 이걸 냅둬 보면서 내가 조금 더 복리를 유지할지 이런 것들을 약간 좀 여유롭게 선택이 가능한데 3년 만기로 또 해버리면 빨리 방 빼세요 약간 이렇게 돼버리기 때문에 여러모로 여유가 없어지니까 무조건 9999 이거 절대 기억하셔야 돼요. 이런 분들 있을 수 있잖아요. 내가 3년 만기가 끝나고 그 시점에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연간 이자와 배당소득이 2천만 원 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바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ISA 재가입이 안 됩니다. 근데 이미 가입한 것은 만기까지 안전하게 유지가 돼요. 참부님 저는 뭐 2천만 원 뭐 그럴 일 없습니다 하는 찐자리도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 사람이 모르는 거야. 10년 뒤에 진짜 모르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9999로 설정을 해둬라. 그리고 주의사항 두 번째는 ISA 서민형은 비과세 한도 얼마나 그랬죠? 200만 원 아니고 2배 400만 원이잖아요. 총 급여가 5천만 원 이하라든지 종합소득이 3,800만 원 이하인 분들은 꼭 서민형으로 만드셔야 되고요. 만약에 내가 서민형으로 가입했는데 중간에 막 소득이 올라가지고 그 조건을 내가 초과할 수도 있잖아요. 그건 뭐 좋은 일이지만 그렇게 되면 역시 재가입할 때 서민형으로 재가입 안 됩니다. 당연히 일반형으로만 가능한데 만기를 길게 설정해 두면 괜찮은 거지. 그리고 꼭 주의해야 되는 건 세 번째, 투자 상품 미리 확인하셔야 돼요. ISA에서 투자 가능한 건요. 국내 주식 되긴 돼요. 근데 의미 없고요. 국내 상장된 국내 ETF, 국내 상장된 해외 ETF 요거 다 됩니다. 그리고 펀드, 채권, 예금, ELS 다 되는데요. 해외 주식 직접 투자 안 됩니다. 해외 상장된 ETF, 스파이나 QQQ 안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중도 인출 꼭 알아야 돼요. 자 여러분 이거 조금 중요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ISA 계좌에 1,000만 원을 넣어서 S&P 500 샀어. 근데 거기서 세상에 웬열 10% 수익이 났네? 근데 내가 급한 일이 있어가지고 이걸 매도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매도해도 돼요. 그러면 통장 얼마 된 거예요? 1,000만 원 넣고 거기서 10% 수익이니까 100만 원이죠. 그러면 1,100만 원이 다시 이제 ISA 계좌에 이렇게 놀고 있게 된 거야. 이 돈을 뺄 수 있어요. 근데 그 원금인 1,000만 원은 뺄 수 있는데요. 거기서 된 수익 있죠? 100만 원. 그 10% 수익이었던 100만 원. 그거 인출 불가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거. 여러분 1년에 ISA 계좌에 넣을 수 있는 납입 한도 얼마라 그랬죠? 2,000만 원. 이거는 인출한다고 해서 복구되고 이런 개념 아니에요. 그냥 2,000은 늘 2,000인 거야. 그래서 지금 너가 다시 넣을 수 있는 돈은 1,000만 원 뿐이에요. 이해되셨죠? 네. 이거 꼭 인지하셔야 돼요. 근데 정말 급한 일 아니면 웬만하면 안 빼는 게 좋겠죠? 여섯 번째, ISA 3년 만기후 전략. 제가 이 3년 뒤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는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그게 핵심 주제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점프님 ISA 3년 지났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질문에 대한 정답을 알려드리려고요. 선택지가 무려 3가지나 있습니다. 첫 번째 전략, 만기 연장. 아까 말했듯이 내가 9999년으로 했잖아요. 어떤 분들한테 제가 이거 추천을 드리면요. 비과세 한도 일반형 기준 200만 원, 서민형 기준 400만 원. 요거 아직 안 채운 경우, 내가 여기 안에서 번 돈이 200이나 400 아래인 경우는 계속 유지하셔도 돼요. 그리고 납입 한도가 1년 기준으로 2천만 원인데 총으로는 1억까지거든요. 근데 그걸 내가 아직 안 채웠어. 그럼 당연히 1억 될 때까지 있는 게 나아요. 왜냐면 세금 혜택 받으니까. 그리고 현실 중이어가지고 손익통산에 있어서 굉장히 좀 아쉽다 하는 것들, 이거 좀 활용해야 되는데 하는 분들, 아직 수익이 덜 난 분들이겠죠. 그리고 내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여. 나 연간에 이자와 배당금을 2천만 원 곧 넘을 것 같아 하는 분들은 재가입하려고 해도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연장하시는 게 좋다. 그리고 두 번째 전략, 해지 후에 재가입하는 거. 이걸 이제 ISA 풍차 돌리기라고 표현하거든요. 적금 풍차 돌리기 많이 들어보셨죠? 말 그대로 풍차가 계속 돌아가는 거야. 3년마다 해지하고 재가입해서 비과세 한도를 계속 챙기는 전략이에요. 이게 여러분 해지하고 다시 만들어야 비과세 한도가 다시 세팅되거든요. 내가 5년 10년 들고 있다고 해서 비과세 한도였던 그 200만 원과 400만 원이 늘어나는 개념이 아니에요. 근데 해지하고 다시 가입하면 다시 또 200만 원이 세팅이 된다.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 추천을 해요. 200만 원 비과세 한도 이미 다 채웠어. 수익이 많이 난 거지. 그런 분들. 그리고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아닌 분들은 다시 계속 이렇게 만드셔도 됩니다. 그래서 3년마다 비과세 혜택을 계속 챙기는 거지. 그리고 세 번째 전략,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전략을 가장 추천하긴 하는데요. 연금 계좌로 전환하는 거예요. 왜냐면 멀리 보면은 연금저축펀드가 조금 더 세금 혜택으로 좋습니다. 나는 55세까지는 내 미래에 나에게 밀어줄래 하는 분들, 당분간 큰 돈 쓸 일 없는 분들, 그리고 노후 준비 본격적으로 하고 싶은 분들, 약간 저같이, 그리고 세액공제 혜택 좀 저렴하게 받고 싶은 분들은 ISA 계좌 만기 되자마자 이것을 그대로 연금저축펀드로 옮길 수 있어요. 그 전환 시스템이 또 잘 돼 있어요. 그렇게 옮기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제가 예시 한번 들어드릴게요. 내가 매년 1,000만 원씩 넣어서 3년 뒤에 3,000만 원이 이제 ISA 계좌에서 착착착 있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연금저축으로 전환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거의 10% 얼마예요? 300만 원이죠. 300만 원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럼 이게 얼마냐면요. 세액공제율 16.5%거든요. 그럼 총 49만 5천 원 환급 받는 거예요. 그러면 기존의 연금저축 세액공제가 이제 최대가 99만 원이고 ISA 전환 세액공제가 만 49만 5천 원이다 하면은 약 150만 원 정도의 세액공제를 받는 겁니다.
연말정산 때 150만 원 돌려받는 거예요. 그래서 전환 규칙이 있습니다. 만기 해지 후에 60일 이내에 전환 신청해야 됩니다. 그냥 알아서 전환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신청을 해야 돼요. 연금저축 혹은 IRP로 전환 가능한데 저는 연금저축을 조금 더 추천합니다. 왜냐면 이게 중도 인출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정리하면은 제가 표로 깔끔하게 보여드릴게요. 비과세 한도 아직 안 채웠다? 만기 연장하세요. 비과세 한도 채웠다. 그리고 금융소득 적다. 해지 후에 재가입하세요. 비과세 한도 채웠는데 금융소득이 좀 많아졌다? 만기 연장 길게 하세요. 왜냐면 재가입 안 돼. 나 노후자금 이제 좀 준비할 거다 하는 분들 연금저축으로 전환하세요. 다양하게 전략을 세우고 싶다. 연금저축으로 일부 전환하시고요. ISA 계좌 또 다시 재가입하세요. 썸부님은 어떻게 할 건데요? 저라면 이렇게 할 거예요. 제가 매년 2천만 원씩 해가지고 3년 뒤에 제가 6천을 한번 해봤다고 해볼게요. 그중에 저는 3천만 원을 연금저축으로 전환할 것 같아요. 왜냐면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 300만 원이니까. 그럼 제가 3천만 원 다시 남는 거잖아요. 6천 중에. 그 돈은 다시 ISA 계좌 만들어서 재가입하는 거죠. 그리고 그 중에 2천만 원은 다시 또 바로 넣어. 그리고 또 거기서 국내 상장된 해외 ETF 사. 그렇게 계속 저는 3년마다 반복을 할 것 같아요. 왜냐면 이러면은 비과세 혜택, 세액공제 다 챙길 수 있는 거니까. 여러분 ISA도 어려운데 연금저축 들어가는 순간 계속 또 어려워지거든요. 이거 제가 다음 영상에 제대로 또 다룰 거니까 Don't worry. 오늘 여기까지만 해보자. 자 여러분 오늘 정말 많은 내용 다뤘는데요. 짬뽕님 머리 터질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제가 핵심만 다시 또 요약을 해드릴게요. ISA 계좌보다 세금 할인 맞는 통장이다. 비과세, 분리과세, 손익통산 요 3세트 다 받을 수 있다. ISA 3년 만기 후에 어떻게 돼요? 비과세 한도 다 채웠으면 재가입 아니면 유지한다. 그리고 연금저축으로 적당히 잘 옮겨서 전략을 잘 세워본다. 만약에 사회초년생이잖아요. ISA 중개형 개설해서 만기 최대한 길게 세팅해놓고 월에 최대 167만 원씩 S&P 500 ETF 적립투자해라. 월급 딱 들어오자마자 세팅되게끔 3년 만기 되면은 재가입하거나 연금저축으로 적당히 전환한다. 감독님 월에 167만 원 어떻게 넣어요? 당연히 그렇죠. 하지만 그렇다고 안 하면 안 돼요. 월에 10만 원이든 20만 원이든 30만 원이든 시작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오늘 당장 해야 될 일이 뭐냐? ISA 계좌 있는지 확인한다. 이거는 여러 개 만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딱 한 개밖에 못 만듭니다. 만약 없다? 당장 증권 어플 깔아서 중개형 ISA 만든다. 월급 들어오자마자 바로 살 수 있게끔 자동 매수 설정해 놓는다. 여러분 오늘 잘 이해되셨겠죠? 궁금한 점 혹은 오늘 영상 보고 느낀 점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5명 추첨해서 커피 쿠폰 보내줄게요. 그럼 안녕!